비트코인이 59,000달러로 급락하고 이더리움도 2,40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시장 공급량이 차단되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수익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의 총 가치가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부자들이 95% 증가했습니다. 이데어리움 창립자 비탈릭의 연봉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디파이와 관련된 문제도 생겼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은 이를 견딜 수 있을까요? Fact is, many people's truth comes with filters. 소액 투자자들이 1급 시장에 진입하는 올바른 방법, 미다오 웹사이트가 전 세계에 출시되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재산 비밀번호를 이해하여 함께 점차 부유해집시다. 8월 28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부터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6만 달러와 5만 9천 달러의 정수선을 연속해서 하회하며 최저 58,211.72달러에 도달했습니다. 24시간 하락폭은 7.7%에 달합니다. 이더리움도 동시에 하락하기 시작하여 잠시 2,400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며 24시간 하락폭은 9.1%에 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시간 이내의 전체 네트워크의 청산 금액은 10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주로 롱 포지션이 폭발하여 10억 6,3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 원인은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연방준비제도 FED의 지난주 금리 인하 시사에 따른 자극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거래 후에는 재무보고계의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리더로서 미국 주식시장 이후의 스토리 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시장의 부족을 보충할 경제 및 고용 데이터의 지지를 제공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늘의 변동성은 큰 가능성이 높아 레버리지를 포지션에 남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기적 지표 PUL 멀티플라이어는 현재 채굴자의 수익과 과거 365일 평균의 비율을 계산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채굴자의 수익 상황을 추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화면의 빨간색 구간은 채굴자 수익의 고점을 나타내며 녹색 구간은 비트코인의 일일 발행량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빨간색은 강세, 녹색은 약세입니다. 과거의 강세 시장에서는 푸엘 멀티플라이어가 항상 빨간색 구간에 도달했으나 이번 강세 시장에서는 푸엘 멀티플라이어가 고점에서도 이 점세에 불과하여 시장이 강세의 정점에서 거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채굴 보상이 감소하여 채굴자의 이익 공간이 더욱 압축되고 퓨엘 멀티플라이어는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후로 상승했지만 시장이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채굴자는 더 낮은 이익에 직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일정한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실현시가 비율의 주기적 변화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자산 분배를 분석하여 시장의 주기적 변화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약세 시장의 바닥에서는 장기 보유자가 시장의 대부분 자산을 차지하며 이때 장기 보유자의 실현시가 비율을 나타내는 파란 선이 주기의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반면 강세 시장의 정점에서는 단기 보유자가 시장 공급을 주도하며 단기 보유자의 실현시가 비율을 나타내는 빨간 선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주기적 고점에 있습니다. 빨간 선이 파란 선을 상회할 때마다 시장은 주 상승 파동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세 시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빨간 선이 파란 선을 하회할 경우 강세 시장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올해 3월 초 빨간 선이 잠시 파란 선을 상회하였으나 4월 15일에는 다시 파란 선을 하회했습니다.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부족하여 시장의 열기는 빠르게 식어버렸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주 상승 파동의 징후가 보이지만 단기적인 돌파로는 본 주기의 주 상승 파동 단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변동성은 아직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와 다른 암호화폐 자산의 총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분야와 관련된 암호화폐 부호들의 전체 수가 지난 1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40% 이상 상승했으며
다른 토큰의 가치 상승과 함께 암호화폐 자산 총 시가총액은 지난해 여름에 1억 2천억 달러에서 빠르게 2억 3천억 달러로 팽창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탄생한 암호화폐 분야의 억만장자 6명 중 5명은 비트코인 덕분에 그들의 재산이 급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혼인신 앞에서 나는 무관심하고 재산신 앞에서 나는 무릎 꿇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이며 비트코인의 부의 창출 능력은 정말로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인해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중 부자 중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영국 헨리 앤 파트너스와 부유조사 회사 뉴 월드 위얼스가 최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다른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 100만 장자 수가 95%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만 8,200명과 비교하여 현재 전 세계에는 17만 2,300명이 1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가폭이 95%에 달합니다. 이 중 비트코인이 가장 매력적이며 비트코인만 구매한 100만 장자는 8만 5,4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암호화폐 100만 장자의 49.5%를 차지합니다. 또한 자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암호화폐 부호는 325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부호는 28명으로 27% 증가했습니다. This comes as Bitcoin experienced its strongest period of growth since 2020, with the leading cryptocurrencies surging to a record high of $73,800 in March. The report also shows that crypto wealthy investors tend to reside in crypto and tax-friendly jurisdictions. Singapore remains the premier cryptocurrency hub with its established regulatory framework, and the UAE ranks third with its significant tax advantages. 포브스에 따르면 연속 3년 동안 1위를 차지한 암호화폐 거부는 바이낸스의 창립자 자오창펑이며 자산은 약 33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의 재산은 105억 달러 이상 급증했으며 두 위는 코인베이스 공동 창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으로 자산은 약 1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 뒤를 이어 테더의 CFO 지안카를로 데바시니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공동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의 부호들이 재산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덕분입니다. 이 급증하는 추세는 비트코인 ITF 가치의 빠른 성장 궤적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1월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은 이미 5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비트코인 ETF의 출시로 인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세계 최대 자산 관리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점점 더 많이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ETF의 지속적인 자금 흡입 규모가 대형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재산 증가를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자주 신의 경지라는 주제의 상위권에 오릅니다. 지난주 이더리움 재단이 다시 3만 5천 개의 이더리움을 전송한 사건이 커뮤니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더리움 재단의 지출 보고서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스 글로벌의 회원 조시 스타크가 이더리움 재단의 2022년 및 2023년 지출 보고서를 공개하여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비탈릭이 이 보고서를 재공유할 때 연봉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비탈릭의 연봉이 얼마인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조시 스타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L1 개발에는 외부 프로젝트 팀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더리움 재단 내부 지출도 포함됩니다. 내부 지출은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외부 지출은 62%를 차지합니다. 내부 지출에는 Geth, PSE 솔리디티, 암호학 연구, 안정적 인센티브 그룹, 뎁촌 등의 다양한 EF팀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비탈릭은 EF의 모든 주요 정보가 스타크의 도표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추가 정보가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재공유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이 급여 문제를 묻자 비탈릭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비탈릭의 연봉 18만 2천 싱가포르 달러는 약 13만 2,860달러입니다.
비탈릭의 발언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며 디파이에 대한 비탈릭의 소통 부족과 태도가 불안정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탈릭은 디파이를 방울뱀에 비유하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수익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진정한 폭발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my view on DeFi in general is like the same that it's been for a while, which is like I don't care so much about whether people are getting 4% APR or 6% APR. I want people to not get minus 100% APR. 이 발언은 많은 업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반박을 불러왔습니다. 일렉트릭 캐피탈의 파트너 캔디터는 이것이 모든 금융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명 KOL 페이퍼 임페리움도 비탈릭의 발언이 인류 경제사에 대한 오해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비탈릭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는 상업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탈릭은 최근 비행 중 좌석이 경제석이라고 농담 섞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답변만 봤을 때 비탈릭은 이 논란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두 번째로 큰 퍼블릭 블록체인 창시자이자 CEO로서 비탈릭이 접하는 정보는 기관과 KOL들이 접근할 수 없는 범위일 것입니다. 금융을 안정적인 구멍 메우기 과정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비탈릭이 실제로 DP를 이해하고 있는지, 높은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당 모두 뒤집히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미리 펼쳐질까요? 100배의 신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다오 웹사이트가 전 세계에 첫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토론이 9월 10일로 다가오면서 두 후보팀 간의 협상은 현지 시간 26일 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양측의 논쟁점은 토론 중 후보자가 발언하지 않는 동안 두 후보의 마이크를 모두 음소거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즉, 트럼프가 발언할 때 해리스의 마이크를 음소거하자는 주장에 해리스 팀은 동의하지 않으며 전체 토론 동안 마이크를 열어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 팀은 좌석 토론과 노트북 사용 허용 등의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팀은 이를 게임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조롱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언쟁은 올해 미국 대선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당은 배신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대선의 10월에 깜짝 사건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는 10월에 깜짝 사건이라는 말이 있으며 이는 선거 전 마지막 달에 갑자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10월이 오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바이든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자백하며 상당히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바이든 및 해리스 정부가 페이스북에 미국인들에 대한 검열을 강요했으며 페이스북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사건의 노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메타팀이 당시에는 올해의 선택을 내렸으나 최근에 새로운 정보로 인해 사후에 논의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기회로 플랫폼 X를 홍보하며 저커버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X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Fact is, many people's truth comes with filters. You can't say this, you can't do that. It's not acceptable, it's not marketable, etc. I came to realize some people's truth is not welcome. Creation is the language of truth.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뉴스가 여러 번 필터링되어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사건은 당시 매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뉴욕 포스트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입수했으며 그 안에 우크라이나와 중국과의 상업 거래에 관한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보도를 제안했으며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암호화 통신 소프트웨어 텔레그램 창립자가 프랑스 당국에 체포되어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의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커버그의 이러한 행동은 바이든 및 해리스 정부를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2023년에 가장 기뻤던 일은 우리가 웹3 탐험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인 잉크 파이낸스는
투명하고 확장 가능한 D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다오스, 웹3 프로토콜 및 체인상의 금융관리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듈화된 온디맨드 SAS 수준의 프로토콜을 통해 잉크파이낸스는 투명성, 일관성,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조직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코인체인 어디에가 그들의 이념에 주목하게 되었고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은 DAO의 길을 열었습니다. 승리를 거두든 미DAO가 되었든 이는 웹세임에 대한 우리의 용감한 시도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좋은 프로젝트를 모았고 팀의 협력으로 우리의 미다오 웹사이트가 공식 론칭되었습니다. 네트워크 3이라는 기초 인프라의 초석부터 전 세계 최고의 게임 개발자들이 모인 연합 더 길드, 게임 경제 생태계를 재구성하려는 히로엑스의 위대한 프로젝트, 더 포용적이고 평등한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우모자, 크레드불, CB패드, 벨벳 캐피탈, 잉크 파이낸스, 스트럭트 파이낸스 등 다양한 특색을 지닌 프로젝트까지 이들은 모두 미다오의 강력한 프로젝트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다오가 시작한 프로젝트들의 수익률은 2배에서 4배까지 도달했습니다. 최근 미다오 웹사이트가 충격적으로 론칭되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모든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100배의) 상승을 원하십니까? 거래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1급 시장이며 소액 투자자가 1급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미다오입니다. 짧은 투자 기간, 무제한 조달 금액, 낮은 개인 투자 문턱 등 특징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혁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미다오의 첫 번째 단계로 출시된 네트워크 3 프로젝트는 현재 4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마켓은 막 시작된 단계로 이는 전도 기간이자 1급 시장의 점유 기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미래의 기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다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다오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여 모든 참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투표권이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면 미다오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고 모든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지 않으시겠어요? 트럼프의 네 번째 컬렉션은 대통령 조 바이든과의 토론에서 착용한 정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드에 $24,750를 지출한 사람들은 트럼프 스니커즈, 트럼프 칵테일, 플로리다주 주피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와 저녁을 함께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톤 재단의 멤버 저스틴이 X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톤 네트워크의 다우는 노지에스 거래의 과부하로 인한 것이며 가비지 컬렉션이 많은 검증자를 과부하시키고 시간이 길어져서 이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검증 노드는 베이징 시간 12시에 재시작되어 합의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USDS 스테이블 코인과 SK 거버넌스 토큰이 9월 18일에 상장되며 해당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할 새로운 DP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됩니다. 이 소식에 따라 MKR은 즉시 4% 이상 상승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현재 25만 명 이상의 개인 채권자에게 $25억 이상을 배분했으며 이는 자격 있는 자금의 93%를 차지합니다. 올해 1월 셀시우는 채권자들에게 $30억 이상의 자산을 배분하기 시작했으나 현재 체인상에는 $500만 상당의 암호화폐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 비트코인 콜드 지갑이 40분 전 내부 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71,777 비트코인을 보유한 바이낸스 콜드 지갑이 3만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핫 지갑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41,777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내전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